저는 좀 그 뭐랄까 좀 너무 좀 차분하게만 나와서 뭐랄까 내적으로 좀 멘탈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대사도 많이 없고 움직임도 많이 없고 연기도 그러니까 굳이 모셔왔는데 이렇게까지 좀 활동적이게 안 사용하니까는 그런 데서 좀 약간 이상한 그 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습니다. 되게 그 이제 파저이를 만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돌아올 때 배신까지 당하고 아버지까지 죽이고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적으로 되게 쓸쓸한 볼판을 건너는데 이제 그 전지현 배우가 그래도 나오는 게 모양이 이쁘니까 그렇죠. 좀 크게 잡아주잖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뒤에서 잡아줘서 좀 쓸쓸하게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감동 납셨네. 모든 장면이 그러니까 너무 좀 풀클로즈업이야. 이 전지현 배우가 나오다 보니까 전지현 얼굴을 전지현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전지현 얼굴 잘 보이게 그쵸. 전지현 얼굴 잘 보이게 네. 이렇게 좀 찍는 너무 풀클로즈업으로 나오니까는 좀 음. 화면도 좀 약간 어떻게 보니까 단조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루하다는 점이 어딘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 약간 친PD하고 정확하게는 공감을 못 하겠는데 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 그렇군요. 저도 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신 캐릭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거는 네. 솔직히 전지현의 캐스팅 자체인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래요? 양날의 맞아. 검이었던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그 마지막에 이제 카메오로 전지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지현 드디어 킹덤에 나오는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전지현 들썩 전지현 들썩 뭐 어디 저 파워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아신이 복수를 위해서 민치록이 있는 그 추파진에 들어가가지고 막 말씀하신 대로 밀정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막 그죠? 우리 신비대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 같은 군전들 가운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태롭게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막 애를 쓰는 어떤 유년 시절이 그려지는데 이게 주인공이 전지현 배우라서 표현 수위가 제한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절대 이게 전지현 배우의 노출을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검은 속내를 드러내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시커먼 이게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출연함으로써 뭐 상승하는 어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작품에 대한 기대감, 뭐 흥행성 이런 것도 인정하는데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는 결국에 약간 거침없는 수위의 작품들, 그저 어떤 여러 가지 강한 자극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이 시대 어떤 화중인들에게 진짜 뭐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진짜 짐승 같은 군졸들 가운데서 막 본의 아니게 막 성노예처럼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막 어떤 막 옷깃을 막 추스르면서 나가는 군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린 사이로 전지현이 딱 나왔는데 옷을 너무 다 차려입고 나와. 야, 거기 북방 춥잖아, 이 새끼야. 추우니까 빨리 입어요. 올 추워 하면서 바로 입었겠지. 아니, 추워. 그냥 뭐 왕자의 게임 이런 드라마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 수위도 바라지 않습니다. 왕자의 게임 너무 세잖아 이 새끼야. 왕자의 게임 존나 좀 말하네. 센데. 존나 말하네, 진짜. 아니 어깨 정도는 이렇게 약간 뭐 아니면 뒷모습이라도 있잖아. 문을 열고 이렇게 군이 이제 군졸이 들어갔는데 전지현이 벌써 막 약간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약간 뒷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꼭 전지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실루엣만 좀 보여주는 처리를 다른 대역 배우를 써서 그렇게 처리한다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조금 사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마가 내보다 더 밝아. 나쁜 놈들. 역시 같은 파네 같은 파야. 역시. 그리고 뭐 솔직히 뭐 그런 노출들이라든가 그런 묘사뿐만 아니라 액션에서도 솔직히 그런 느낌은 없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아끼는 뭐 느낌, 배우를. 활을 주로 사용하는 아신이라는 캐릭터를 잘 묘사했던 것들 마지막 그 말씀하신 대로 들끓는 분노가 아니라 정말 진짜 냉철하고 냉정하고 고요해지는 분노 오히려 그죠.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진짜 병영 한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도망치는 막 사방으로 도망치는 군졸들을 막 화살로 하나하나 죽이잖아. 잔인하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전지현이 과격한 액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로 대체한 것인가?
라는 어떤 합리적인 직접 의심. 막 검으로 베지 않고. 그런 의심도 솔직히 아예 안 들었다고 하면 솔직히 좀 합리적 거짓말인 의심.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진이 솔직히 딱 서서 되게 고고하게 활만 탁탁 땡기잖아. 그런 것들이 뭐 그게 아예 어색하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킹덤 하면 생각하는 어떤 액션들의 어떤 느낌은 그죠? 처절한 느낌. 처절하고 막 정말로 액션 시퀀스 자체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즌 1, 2를 통해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려지지 못한 것이 전지현 배우의 캐스팅이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신의 이야기라서 왜냐면 아신은 좀 왜냐면 그게 안 어울려. 계속 제가 이제 뭐 차가운 분노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칼을 들고 막 처절하게 싸우는 게 캐릭터성이랑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거리 뭔가 딜러다. 좀 원거리 딜러고 좀 최종 위치는 뭔가 좀비 마스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고고하게 뭔가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위에서 그렇죠. 딱 다들 세상을 약간 내려다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디아블로의 네크로맨서. 디아블로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신PD 얘기는 약간 뜨거운 불을 사용하는 교보다 차가운 불을 사용하는 이오리가 더 이오리. 세다 이런 느낌인가요? 오! 주로 뭐지 촬영을 하고 뭐야? 탈춤을 추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네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음. 이제 전지현의 이 아신의 캐릭터는 이제 뭐 고적 방향성이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뭐 사실 전지현 액션 시키려면 돈을 더 줬어야 됐겠지 아마. 뭐 함쟁이야? 뭐 더 걸으려면 돈 더 줘야 되는 거야? 액션이 이렇게 많다고 이거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분명 그런 거 있을 거라. 전지현 배우가 무슨 동네 장사꾼입니까? 사과하세요. 아니 프로들은 돈 받은 만큼 일합니다. 그렇군요. 그 프로페셔널한 세계를. 아니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력이 좀 강해지는 여진족 네. 하고 전쟁 여파로 국력이 쇠하고 있는 조선이 서로 마주한 경계 지역에서 이제 네. 어느 곳에도 석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여기도 이용당하고 저기도 이용당하고 천대받고 막 그런 어떤 힘없는 불악에 더더욱 힘없는 소녀가 이제 세상 네. 모두에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설정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어떻게 보면 난민 얘기도 좀 섞인 것 약간 같아요. 네네. 약간 섞어진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는 또 아까 CPD가 너무 뭐 약간 차가운 분노라고 그러는데 네네. 나는 그 분노도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활을 너도 한 방 얘도 한 방 이렇게 쏘는 모습을 보면은 네. 화분에 물 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줬나 안 줬나 얘도 줬나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이고 쟤는 안 좋네요. 쟤는 안 좋. 그래서 아이고 주다 보니까 두 번 줬네. 그러니까 아니 줬던 놈 또 줬네. 좀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저는 그게 하여튼 불쌍하다라는 느낌만 있었지 아신한테 이게 막 같이 죽이자 막 같이 일어서자 막 이런 느낌은 끝까지 없었어요. 아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수심 분노에 대한 공감은 조금 약했다. 네, 네네. 네? 김수불님이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저 사이코패스 같은 놈 저거. 네가 저활 맞는데. 그 뭐냐 네네. 그 김은희 작가가 직접 그 네.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 네. 야신전을 처음 쓸 때부터 좀 약간 전지현을 상상하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전지현이 이제 뭐 멋지고 화려한 이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영화 암살이나 뭐 베를린 요런 데서 이 눈빛 연기가 너무 좋았다. 뭐 그 눈빛이 너무 약간 되게 그 안에 좀 슬픈 느낌을 많이 자기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신이 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배우 그러니까 역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지현을 아무래도 좀 그 물망에 두지 않았나 생각되고 저도 근데 보면서 확실히 좀 약간 잘 선택을 했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표정 연기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지현 눈이 좀 약간 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아, 처음 듣는 얘긴데. 있어요. 그거 실제로. 맞습니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교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군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예. 네. 약간 사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클로즈업 해주니까,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확실하게 느꼈죠. 예, 확실하게 되게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좀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수모를 겪어왔던 거에 대한 깊은 분노와 막 슬픔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약간 얼굴을 통한 내면 연기 뭐 그런 게 그런 그 눈빛을 통해서도 저는 좀 약간 표현이 잘 됐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제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있었는데 전지현은 연기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말씀 이쁘니까? 잘하셔야죠. 이쁘니까. 얼굴 천재. 아니 오히려 얼굴 때문에 연기력이 약간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성공했던 작품들에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기 천재다. 아니 저는 민치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네. 어떻게 보면 민치록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민치록이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전란을 막기 위해서 그죠? 네. 조선에 충성을 다했던 아신의 아버지와 그 부락을 희생시킨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결코 약간 정의로운 결정은 아니었지만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배제하고 대를 위해서 좀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민치록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잘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이번 스페셜 에피소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은 사실 킹덤 시즌 2에서도 조금 느껴지긴 했거든. 민치록이 약간 수사관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사역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 그 혜원 조씨 이 배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파헤치잖아 민치록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알고 있는 듯 그죠? 그런 느낌 많이 풍겼었는데 왜 그런 느낌을 풍겼는지 요번 스페셜 에피소드를 통해서 되게 연결을 좀 잘 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민치록하고 슈퍼 궁금별장이 아닌 그냥 너는 슈퍼 초 궁금별장이 아니구나. 너는 그냥 궁금별장이구나. 그냥 궁금별장하고 민치록의 어떤 약간 카리스마 대결 그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간의 어떤 요런 관계가 있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뭐 여기 그 궁금별장이 뭐 쉽게 얘기하면 망나니짓 하다가 약간 저 가 있어라 유배 비슷하게 좀 가 있었겠지 그저 변방으로 밀려나가지고 아버지가 조학주가 니마 싹 그래 말썽 부리고 갈 것 같으면 이만 저 군대 나갔다 와 하면서 그죠 최전방으로 보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깽판 치는 거지 그죠 막 사람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대장은 실망했다 민치록이 그죠 대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나 민치록은 궁금별장에게 실망했다.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 그죠? 뭐 세도가의 어떤 망나니 아들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파워가 있는 담당 군인하고의 어떤 그런 대결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캐릭터 굉장히 묘사 잘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봉삽치기 했을 때 궁금별장이 나왔을 때 또 궁금별장 또 억수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슈퍼 궁금별. 아주 좋아. 슈퍼를 더 좋아하겠는데 슈퍼 되기 전에 궁금별장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시는 그렇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아직 남았다 기회가 나에게는 슈퍼 궁금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몰라 죽은 궁금별장의 목이 아직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 막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괴물 만들어가지고 조학주가 끝판대장.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나에게 희망이 남았다. 이 궁금별장 스피노프가 나오든 어릴 때가 나오든 뭐 저기 따로 나오든 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았다. 안도감이 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신전처럼 약간 킹덤 슈퍼 궁금별장전. 네네 외전으로. 네네. 네. 진짜 개소리 잘 들었고요. 다른 분들은 뭐 저도 캐릭터에 그 대해서 민치록 얘기를 조금 더 좀. 좋습니다. 네네. 네. 시즌 1,2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융통성은 없지만 약간 뭔가 이 나라와 왕실을 위해 종묘 사직을 맞죠. 위해서 막 그렇죠. 충성을 다하는 되게 멋있는 캐릭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혜원조 씨에 좀 맞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큰 그 관직이 있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그 분탕질을 쳤는데 나라를 그렇지. 위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건 좀 신념을 가진 뭐 되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 또 아신전에서 또 그런 캐릭터만은 아니었다. 맞습니다. 뭐 호환이니 뭐니 뭐 이것저것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거 전략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성저 야인들을 좀 이용을 해먹고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챙겨주지를 않잖아요. 예. 토사구팽 시켰죠. 그렇죠. 음. 그냥 마지막까지 진짜 이용만 했기 때문에 이 아신을 결국엔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예. 또 대의를 위한 희생이란 게 예전에도 우리가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를 맞아요. 자기가 또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되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또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아신 아버지도 그 꼴이 된 거고 아신도 분노하게 된 거고 이 맞습니다. 모든 이 발단 위로 올라가면 또 민치록도 잘못이 있다. 근데 시즌 2에서는 사실 민치록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양 자기는 그냥 정의로운 양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완전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게 완전 선한 인물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저는 약간 속내를 알기 힘든 인물인 것 같아. 아니요, 민치록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사실 보면서도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조선의 군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조선 군인, 그러니까 오로지 조선에 충성하고 조선 인민 이 새끼 나오네. 그러네 이거. 속에 있는 거 나왔네. 어디 있어 이 새끼. 저 신고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어 이 새끼야 이거. 신고해. 방송에서. 신고해. 113. 조선의 백성들을 남산으로 위해서 따라와. 그래서 조선인민들에게 구렁텅이라도 먹이게요. 네네. 아니 아무튼 어. 조선의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에 충성하는 거지. 그렇죠. 여진족이 약간 중간에 걸쳐 있는 애들은 사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같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봐야지.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뭐 그럼 우리나라를 부분도 지키기 있죠. 위해서는. 네. 근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뭐 외도 쳐들어오고 막 음. 밑에서는 외도 쳐들어오고 위에서는 여진족 쳐들어오는데 근데 약간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그 여진족이 보노부락으로 쳐들었는데 보노부하기 불하게 싸움을 겁나 잘해. 일당백. 민치록이 그거 다 알고. 녹았어. 다 녹았어. 알고 보니까 미리 벙커 지어놨어. 시저 탱크 박아놓고. 다 녹아 들어오면서 다 녹았어. 갑자기 텐트에서 막 청룡 원홀도 막 꺼내. 막 휘둘러. 갑자기 총영으로 또가 사모창로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나는 뭐 이게 좀 지금은 좀 이거 좀 정치적인 인민들? 발언이 될 수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민치록을 보면은 좀 혁명적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어? 약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정치한다고 깝치는 사람 중에 네네. 자기는 이제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어허! 충성하고 이런 네,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얘를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놈도 나쁜 놈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하여튼 개새끼인 건 맞지만 어쨌든 진짜 군인 같은 혼란스럽네요. 사람이네. 군인스럽네. 그렇죠. 딱 군인 조선의 군인이었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현재 맞습니다. 시즌 2 플러스 아신전까지는 그 신념이 군인이 가진 신념 같지만은 모르지 그 신념이 삐뚤어진 신념일지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지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까지 맞았을 뿐이지. 시즌 3를 한번 가봐야 그렇지. 더 민치록이 어떤 네. 인물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악인이고 뭐 그 선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그냥 자기가 신념대로 움직였는데 그게 그냥 드라마상에서 맞았는 장치일 뿐이지 진짜 이상한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이상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 구교한 캐릭터는 네. 조금 되게 좋았는데 뭐 비주얼적으로도 좋았고 연기도 괜찮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다간 이 나오는 장면 네. 되게 좋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분량이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죠. 특별히 뭘 보여줬다기엔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등장하는 비슷한 작품이죠. 네. 반도에서.
서대희 역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구교환 배우가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장르에 출연한 부분도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를 좀 했는데 구교환 배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기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기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뭐 아이다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가상의 인물이지만 제가 봤을 땐 약간 누라치인 것 같아요. 후금을 세운 누라치, 그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한 잡지식을 그런 거겠죠. 뭐 네. 그런 얘기가 많았다잖아. 원래 여진족 뭐 10,000명이 모이면은 천하가 위태로워진다. 뭐 그 드라마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뭐 거기 나왔던 저 조선의 두 번의 전란은 뭐 임진왜란 이후에 두 번의 전란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 후금이 세워지면서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되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이제 명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청나라한테 혼쭐이 나게 되죠. 3번 머리를 박잖아.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조금 상황도 오게 되는데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인물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 누라치. 그죠? 네. 그래가지고 파저의 부족장이자 여진을 통합하고 있는 아이다간 캐릭터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약간 연기도 좋고 카리스마도 좋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기에는 분량이 조금 아쉬웠다. 그쵸. 그러니까 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교환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많이 기대를 그쵸. 해요. 요새 맞아요, 젊은 맞아요. 배우 중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약간 반도 때도 그랬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화살촉을 혀로 한번 싹 핥았어요. 그만해. 아씨 그거 원래 내 엔딩 멘트였는데 이왕 나온 김에 내가 해줄게. 그게 이거 이 새끼 혀로 하는 거 이제 내 거야. 나는 네가 마지막에 이제 칠라 그러는 게 네네. 아신이 활을 아이다간한테 딱 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다간이 그 활을 손으로 탁 낚아채면서 혀로 싹 핥으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라고 하려고 너 한 발 늦었어. 이걸 먼저 썼는데 이걸 이런 아쉽군요. 네. 사실 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좀 없었죠. 이름이나 이제 뭐 그래서 이름 아이다간이면 명색이 다간이면 합체를 한번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일 아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비행기하고 저기 기차하고 와서 합체를 하나 아이다간하고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들으면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다들 좋아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다간이 이끄는 뭐 약간 파저위 파저위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보면 번호부락을 막 작살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것들은 막 뭐 만주골판이 아니면 몽골 군들이 예전에 보면 자기들끼리 약간 세력 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막 부족들을 서로 침략하고 나면은 이제 뭐 수레바퀴보다 큰 남자들은 다 죽였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서로 전투 부족이니까 그냥 놔두면 후환이 될 거라는 걸 서로 안다는 거지. 그치. 뭔지 알죠? 여기 여진도 거의 뭐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묘사들을 조금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잔혹성.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신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위태로운 어떤 자기 스스로를 버텨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디테일했다면 제가 절대로 전지현 씨 그 노출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제발 저리는 감네 무서운 감네 자꾸. 눈치챘겠지만 저는 오늘 섹스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 디테일한 묘사의 수위가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여기 아이다가 캐릭터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수위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했는데 아신 아버지가 이제 막 팔다리 잘려서 막 그렇게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이게 심하게 고문당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넷플릭스니까 그 정도 수위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도 그렇죠. 되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긴 하죠. 그렇죠. 뭐 기분이 안 좋더라. 좀 나는 그런 장면 보면 기분이 더 안 좋아서 어떻게 좀 우회해서 좀 표현해줬으면은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저 우에서 싫어하는 애 있잖아. 노출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데. 야, 절대로 그 전지현 씨 그 노출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출을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네네. 약간 그 돼지처럼 표현을 한 게 좀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비랑 연결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아신이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좀 약간 겁탈 그런 안에로 팔다리 잘라서 이제 가족들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먹이로. 지금까지 동물 고기만 먹였다고. 이때까지 제가 잘못 모셨다고. 그죠? 그렇지. 왜냐면 모셨다고. 그쪽 저기 그 생사육들은 비건이거든. 그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 모신 거야. 그 병사를 줬어. 병사를 먹었다는 보장도 없어. 이것도 아니거든. 자기들은 풀 뭐 이런 거 뭐 뿌리 채소 그거 이런 있잖아. 거. 거기 마지막에 처음에 영화 처음에 나오는 그 침엽수림 주변에 그 뭐 양치식물 많잖아. 거기 네. 몸에 좋은 고사리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비빔밥. 백두산 아래 아닙니까? 뭐 웰빙 좀비야. 씨, 뭐야. 좀비들 모아놓고 그 해물파전 하나 구워줘야겠네. 아 죽겠네. 이야기가 이어지는군요. 좋아하는 전에서. 해물파전까지 나왔어. 네네. 이거 풀 얘기하니까 이거 생사초 얘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 네네. 풀 이야기. 아주 토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네네. 추운 북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던 그 폐사군, 네네. 깊은 폐사군 안에서 뭐 생사초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자라고 거기서, 있었다. 자라고 있었고. 네네.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에 나타나게 된 게 사실은 뭐 그 전에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신 때문에 이게 전파됐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생사역들이 그 뭐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온도가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맞아. 온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겨울이 아닌 시기에는 이게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이게 다 온도 때문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반전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추운 북쪽 지역에서 이제 피어나서 이제 자랐던 이게 생사초가 이게 있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네. 네. 어쨌든 이게 추운 환경이 돼야만 그 생사초도 그렇고 생사역들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그 충의 생사초에 붙어 있던 충의 알들이 그 생사역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충으로 됐을 때 이게 온도가 네. 떨어지면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활동하게 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게 잘 구성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요번에 그 폐사군이라는 그 북쪽 지방이라고 일부러 그렇죠. 그거를 잡은 것 북쪽이니까 같아요. 네. 온도가 더 낮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좀 요번에 마지막에 그 번호부락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육 아닌 사육을 해왔잖아요. 그 아신이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제 뭐 다른 고기를 줘가면서 다른 고기를 해물파전 말고 비건인지를 모르고. 해물파전 말고 어쨌든 그 동물 고기를 줘가면서 오랫동안 그렇죠. 그 생사역들을 관찰하고 아마 연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랬을 것 그것 같아요.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생사역들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누구 학계 어떤 저명한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죠. 대학원생이 되었다. 좀비 대학원생이 되었다. 이런 좀비 교수. 이런 막 디테일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사역을 만들기 위한 거, 그다음에 생사초에 대한 어떤 비밀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그 혜원 조 씨한테도 전달을 해서 그쪽 맞아요. 그 이승희 의원 쪽 그쪽을 전달해서 조선에서도 뭐 언골이라 해서 계속 24시간 막 추운데 그 생사초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북쪽 추운 데서 자라는 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뭐 키웠다 뭐 이런 추운 데서 재배하게 키웠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일종의 고랭지 농업이었다. 나는 그 생사초 관련해서는 좀 네네. 이게 이제 생사초 이제 좀비였던 이제 생사역이었던 사람을 삶아서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변이가 되잖아요. 변이가 그렇죠. 돼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그 인육을 먹은 사람들한테 물리면 또 같이 생사역이 되는 그런 그게 나 그 변이라는 걸 보니까 요새 코로나가 좀 코로나 델타 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막 설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김은희 작가님이 그냥 대충 설정한 게 아니라 뭐 뭔가 되게 치밀하게 되게 여러 자료 가지. 조사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음. 뒤에 되게 맞아요. 아다리가 맞게. 그게 이제 옛날 그거지만 어쨌든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사를 하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 질병이 퍼져가는 형태들, 네네. 그죠? 뭐 전염병 같은 것들이 퍼져가는 형태들,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아신이 그 폐사군 안에 그 국시당이랑 네네. 뭐 동굴 비슷하게 막 이렇게 사당 같기도 하고 사당, 그죠? 네. 거기 뭐 벽화를 보는데 네네. 네네. 이게 그게 이제 더 어릴 때 본 거니까 더 옛날부터 어쨌든 생사초를 맞아. 써왔다는 그치.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 비밀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 뭐 뒤에 나중에 이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있을 것 같아. 그게 왜냐하면은 네. 그냥 그 동굴벽화가 아니라 글자로 적어놨잖아. 뭐 우리는 못 읽는 글자고 그 사람도 못 읽는 글자인데 네네. 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위에가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 뭐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더 멀리 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과거까지. 그치. 막 그런 갑자기 공룡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룡들이 대가를 치러서 빙하기에 김은희 작가님 깜짝. 이 새끼들 어떻게 알았지? 어리둥절. 근데 나 좀 한 가지 거기서 의아했던 게 네네.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이 아신이 생사초를 찾은 것 같은데 네네. 벽에 그려진 그림이란 게 사실 생사초가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밀묘사. 정밀묘사 느낌 아니었어요. 홍대미대 나왔어. 홍대미대 나왔어. 그린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이랑 그 생사초의 형태랑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던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벽화만 보고 아신이 이게 이 벽화에 있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게 그게 조금 좀 약간 아쉽다. 아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옛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착하면 딱이다. 되게 전문가 같은데. 기대했던 내가 맞아요. 바보였지. 네네.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